여러분, 이번에 적용편입니다. 이그젠포유 분석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6년 3월 29번 문항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어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되죠? 내용 이해로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conceptual models 해서 개념 모형이라는 소재가 나오거든요. 이 conceptual models라는 게 소재고요. helpful and easy to use. helpful 하면은 유용하고요. easy 하면 쉽다는 거죠. to use, 사용하기에 굉장히 helpful하고 easy하다. but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요 but입니다, 여러분. but은요, 그 내용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but sometimes misleading. 하지만 때때로 misleading,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하면 요거는 제목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문학인데 이렇게 지문 분석이 제목까지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 주제를 보시면 conceptual models, 개념 모형이라는 것은 helpful, 굉장히 유용하고요. and easy, 쉽어요. to use, 사용하기에 but sometimes misleading,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해서 주제를 딱 제목으로 정해놓은 지문이에요. 지문 분석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개념 모형은 작동 방법을 매우 단순화한 거다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데 개념 모형이라는 게 작동 방법을 단순화한 거래요. 그리고 정의를 한번 해주시고 컴퓨터 화면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 아이콘을 사용자가 자료나 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효과적으로 개념화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개념 모형에 대한 내용의 정의를 풀어 설명해 준 거고요. 마치 그것들이 표시되고 사용되는 기기에 자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때요? 많은 경우 실제 자료는 어떤 멀리 있는 기계에 위치한 클라우드 안에 있다 해가지고 이건 전반적인 흐름이 개념 모형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데 이 개념 모형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구조가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은 좀 클라우드에 따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misleading,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게 전체적인 맥락이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알려면은 이걸 여러 번 읽어보고 개념 모형에 대한 거를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봐야겠죠. 그럼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은 이게 도입부, 전개부, 반전, 마무리까지 4단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4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도입부는 개념 모형은 무엇인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굉장히 단순한 설명으로 유용하기만 하면 완전할 필요도 정확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도입부에서 개념 모형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전개로 갔을 때 화면상의 파일이나 폴더 아이콘이 개념 모형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데 실제 컴퓨터 내부에 이것들이 없지만 사용하기 좀 더 쉽게 만들려고 하게 된 효과적인 개념하다 해가지고 이제 개념 모형에 대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3단, 4단에 가면은 반전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 however가 있거든. 하지만 때때로 이런 묘사가 혼란을 더한다 해가지고 앞에 내용을 우리가 이미 하고 왔죠. 혼란을 더해주는데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에 자료가 표시되고 사용되는 장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가 반전이고 마무리로 가시면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실제 자료가 클라우드 안에 있다. 보이는 거는 자료가 이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자료가 장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클라우드 안에 있다. 그래서 개념 모형이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부분으로 구성되니까 서로 다른 기계에 위치해 있다라는 전반적인 내용 정리를 해주시고 요거를 3단, 4단으로 되어 있는 정리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우고 해석으로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개념 모형이라는 건 뭐예요? 사용하기 쉽게 설계된 단순화된 어떤 개념적 모형인데 이게 어떤 장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실제로는 다른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이게 혼란을 준다. 이거 선생님도 처음 들었을 때는 개념 모형이라는 내용 처음 들어서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바로 이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속 개념 모형이란 정의를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입에 배어가지고 지금 선생님 슬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외워줘야 되고요. 2단 정리, 3단, 4단 정리하고 주제까지 정리를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 이게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이 뭐죠? 내용 정리 다음이 주제문 찾기입니다. 여러분 짠! 짠짜란짠짠! 자,
자, sometimes these depictions can add to the confusion, however.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however 나오면은 거기가 주제문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however 해서 sometimes 때때로 these depictions 이러한 묘사들은요 can add 더해줄 수 있는데요. 뭐를요? to the confusion 혼란을 더해줄 수 있어요. however 마지막에 however 마지막에 나올 수 있어요. 접속 부사예요. 그래서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묘사들은 혼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뒤가 쭉 주제인 거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제문까지 달라 외우시고요. 이 지문을 강조점으로 외우는 거지 그 전체 흐름 내용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바로 어법입니다. 어법은 단순간에 이렇게 쇼츠 형태로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수업 들어오셔야 되고요. 일단 주제문에 나온 어법만 설명해 줄게요. 우선은 however 마지막에 뒤로 들어간 애가 뭐예요? 접속 부사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뒤집어주는 문법으로 접속 부사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 때때로 해가지고 빈도부사 이제 앞에 나온 거고 these depiction 했을 때 이러한 묘사들은 해가지고 묘사들은 이 주제고 these는 지시 형용사로 앞에서 depiction을 꾸미는 구조로 들어간 거고요. can add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더해줄 수 있다. to the confusion 하면은 혼란에 더해줄 수 있으니까 add에 붙는 to 전치사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however 해서 접속 부사가 문미 문장 맨 끝에 들어가서 그러나라고 해서 반전을 줄 수 있다. 요거까지 정리하는데 문법이 종류가 우리가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플링 그래머 문법 강조하잖아요. 그쵸? 그 플링 그래머에서 모든 문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법 배운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적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조동사 같은 것도 적용될 수 있고 these라는 이 지시 형용사가 이렇게 디픽션 꾸미는 것도 적용될 수 있고요. 마지막 문미에 들어가는 however 같은 접속 부사도 우리 플링 그래머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플링 그래머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내용 이해 해가지고 3단 정리, 4단 정리해서 내용 달달 외우시는 거. 두 번째 주제문 찾아가지고 주제문 외우시면서 분석하시고 주제문을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는 거. 세 번째 전체적인 맥락 내용 파악하면서 어법까지 정리해 주시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내신 때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